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대학은 왜 망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학이 망한다고 할 때 대학이 모두 없어지거나 그 영향력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예는 종교시설들일 텐데요. 우리는 사방에 절이나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종교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종교는 사실 망했죠. 500년, 1000년 전에는 우리는 종교에서 주로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곧 지식과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단체의 선지자격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쓴 그런 성스러운 책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면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직접 신적인 존재와 연결돼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신적인 존재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므로 항상 종교에서 답을 구했고 종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전만큼은 종교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고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쉽게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성에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교회나 절이 바로 대학인 것이죠. 그리고 대학은 오늘날 세계에서 교육과 지식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이 지금의 교회나 절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기관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뭐로 보나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될지 모릅니다. 특히 더 이상은 새로운 지식과 교육의 중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교회나 절의 권위가 이전 같지 않듯이 대학의 권위도 이미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학이라는 것은, 나아가 교육기관들이라는 것은 본래가 돈을 벌게 해줄 직업을 구하는 그런 지식을 전수해 주는 곳이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대학이나 학문이란 본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권위가 있는 것이었죠. 대학은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주는 전인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직업학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훨씬 격이 떨어졌죠. 50년 전만 해도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대학 졸업생의 절반이 실업자거나 대학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고졸 실업자보다 대졸 실업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70% 이상이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심지어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도 취직을 못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대학생이면 우리 사회를 이끌 엘리트라는 생각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대학에 합격하면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마치 어떻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장원급제라도 한 것처럼 조선시대에 그렇게 여겼는데 대학에 합격한 것을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여기는 시대는 사실 이미 끝났습니다.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이미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학의 한 가지 중대한 기능은
생산되거나 발견된 지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금세 그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엄청난 백과사전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압축해서 저장하려면 이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만드는 것이 또한 대학의 중대한 역할이었습니다. 진화론이라든가 뉴턴 역학 같은 것이 좋은 예죠. 이론이 있으면 아주 많은 정보를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고 심지어 아직 관측되지도 않은 사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 명쾌하게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이론을 발전시켜도 지식의 양은 점차로 증대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독일 대학을 시작으로 대학은 전문화를 했습니다.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분리를 해서 전문가가 각 분야를 담당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대학의 기본적 기능은 같았습니다.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학이 엄청난 지식을 축적하니까 우리는 그 대학에서 답을 구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이든 우리는 이성을 믿고 이성에 따라서 축적되어진 저 지식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성의 교회, 이성의 절 안에 있을 거라고 믿은 것이죠. 대학은 이 같은 분명한 이유로 해서 교육과 지식 저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방식이 점점 더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전문화를 해서 학과를 만드는 속력이 정보가 생산되는 속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뇌과학이 중요해진다면 우리는 응당 대학에 뇌과학 학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분류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학과들은 당연히 변화에 저항합니다. 학과의 일부를 잘라서 새로이 통합해서 새로운 학과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학과에 좋은 일도 아니고 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가끔 학과 통폐합 문제로 시위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변화가 모두 바람직한 것이라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라든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학과가 대표하는 대학의 전통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학의 뇌과학 학과가 간단히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뇌과학 전공 박사 학위자가 간단히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건 마치 21세기의 조선시대 방식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누가 연구비를 받아야 할까요? 누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누가 교수가 돼야 할까요? 학과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경직된 대학의 구조는 오히려 연구나 교육을 억압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갔는데 경제학과에 진학하는 바람에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30년 전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은 통상 문과로 여겨지는 학과지만 웬만한 이과학과보다 수학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리학과인 저한테 수학을 물으러 오는 경제학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말하자면 지식의 생산장치가 지식을 막 보냅니다. 세상이 지식을 막 만들죠. 그런데 저장장치가 저장을 잘 못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식의 저장 장소로서의 권위가 대학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대학이 가지는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의 정보는 너무 많아서 이론화가 어렵습니다. 이제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대학의 구조가 그것을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은 점점 사회의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자연히 권위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현대인들은 뭘 할까요?
아직은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인이 하는 것은 지식 검색이죠. 구글을 하고 다음 검색을 합니다. 여전히 인터넷 속의 지식을 폄하하는 시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분명합니다. 지식은 이제 점점 더 하드디스크에, 네트워크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고 싶으면 전문가보다 검색을 하는 쪽이 더 정확하고 빠른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학생이 자동차 관련 전문학과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꼭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죠. 자동차 관련 전문학과의 교수님들도 본인이 학위를 할 때는 전기차가 세상에서 인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대학 교수나 의사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변화에 대해서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인이 검색하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대학 교수도 연구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점점 더 극단적인 전문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쓴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을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전문화를 하는 겁니다. 아주 좁은 범위에 있어서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문화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폭이 줄어들면 일반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능력이 날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 박사학위 할 때 전공한 것을 넘어서 학문적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박사 때건 나중에 교수가 되고 나선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것이 새로운 논문을 쓰는 것이죠. 어떤 백과사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넓힐 수가 없는 거죠, 범위를. 사람의 학습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21세기에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한계라는 말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자원이 무한대인 줄 알았죠. 무한한 발전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공해 문제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모두 미국인만큼 소비를 하면 지구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지구가 한계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발전을 꿈꿀 때와는 다른 사고가 21세기에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이라는 구조도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기적적인 이론화를 통해서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이 세상을 명쾌하고 단순하게 보이게 만들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자면 문제를 만나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때로는 종교에 의존하고 때로는 대학에 의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빅데이터라는 변화는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학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알파고가 인간보다 바둑을 더 잘 두게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둬서 이세돌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바둑 두는 법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학문적인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정보를 그냥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공신경망이 바둑을 잘 두는 규칙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단지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바둑을 두면 이세돌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왜 그렇게 두면 바둑을 이긴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답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왜 이쪽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지, 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야지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인공지능은 답을 줄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당신은 여기저기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제안해 주게 될 겁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런 일이 가장 가능한 지역은 여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왜 대학은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는 질문이고 답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이건 종교건 사실 어떤 의미로 그것들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살아갈 방법을 찾고 돈을 벌 방법을 찾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대학은 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점점 더 많이 네트워크로부터 옵니다. 그건 꼭 구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 가지는 어떤 경직된 전문화 구조가 없는 자유로운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면서 만들어진 그런 답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대학의 바깥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아직은 빅데이터 시대의 교육이 어떤 것일지 확실한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대학을 정점으로 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교육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학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